지금 라오스 수도 버양티안에서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라 그러죠. 그 ARF 관련 외교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의장 성명 초안이 사드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쪽에서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여러가지 어제 나온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지금 최종 발표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최종 이 발표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사드 진통에 대한 어떤 부분을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좀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중심을 해서 북한 등이 나서서 사드 반대 입장을 갖다가 담았고요.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간접으로 의장 성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한미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아시아 안보 포럼 회원국인 만큼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당연히 있고, 이 사드 배치도 북한의 핵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아주 떠들어 제끼면서 이 주체국인 라오스나 캄보디아, 버마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가세를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최종 문안 작성은요, 의장국인 라오스가 맞는데 라오스가 친북 성향이라는 점도 북한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은 작년에 아마 라오스에 한 7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고층 건물까지도 짓고 또 중국과 라오스 간에 도로도 뚫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밀림이 있어서 과거에 국민당의 이 패잔병들이 국공내전에서 마지막에 밀려서 라오스로 넘어와서 라오스 밀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밀림이라는 인위적인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밀고 지금 도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ARF 의장 성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나라라고라도 반대하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돈은 돈대로 아세안 국가들에 많이 씁니다.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원조가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억 3,700만 불이고 지금도 뭐 연 한마디로 몇백억 이상은 쓸 걸로 지금 보이고, 또 십수개의 프로젝트를 라오스에 우리가 고이카 등이 나서서 원조 사업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 나라는 2013년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탈북한 청소년 9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이 친구들이 북한에 가서 살기 위해서 또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번번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른 이런 나라에 원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왜 줍니까? 돈 주고 빰 맞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뿐입니까? 요즘 라오스가요, 이 떠오르는 한국의 이 관광 핫플레이스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이 저개발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힐링하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라오스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연 아마 한 6, 7만 명 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특히 여름에 이 라오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라오스에 봉사활동하러 들어가는 한국 교회 관계자나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TV에도 여러가지 프로에 보면 라오스를 가가지고 거기 아버지와 아들이 라오스를 가는 프로, 친구들끼리 라오스 가는 프로, 이런 관광 소개 프로에도 라오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철저하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맨날 가고, 이 나라의 행동은 친북과 친중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탈북자 문제에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이번에 이 자기 수도에서
아시아 안보 포럼을 이렇게 소집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나라를 원조해주고 이런 나라에 관광 갔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라오스에 원조를 중단하고요. 라오스 관광을 하지 말 것을 이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정부도 좀 그러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호구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드 갈등에 냉기하기한 한 한국, 중국,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이런 제목뿐만 아니라 십자포화를 맞은 한국 외교 이런 제목으로 여러가지 비판의 이 라오스 안보 포럼 소개 기사들이 떴습니다. 자, 이 라오스의 아시아 안보 포럼은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이 북중 그리고 한미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외교전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고 북한이 거친 말을 퍼부으면서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부했던 한중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고 중국의 외교부장이라는 작자는 언론을 앞에 회담을 다 공개한 채 손사래를 치고 건방진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 이용호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대사에 있으면서 김정은이 중학교를 스위스에서 다닐 때 뒷바라지를 해줬고 김정은의 비자금 죽은 김정일이 그 비자금을 유럽의 이용호를 통해서 관장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는 대외 사업을 담당하는 쪽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김정은의 등극과 더불어 이름을 바꾸어서 이용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외무상에 등장했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김정은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자가 왕이하고 같은 비행기를 베이징부터 라오스까지 타고 오고 그 다음 같은 숙소에 묵으면서 둘이서 벨벨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한중관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우리 정부로서 북핵 공조에 근심거리가 생겼다. 언론이 이딴 헛소리 기사를 쓰는데요.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중국이 무슨 공조를 해주고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뒤로는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겉으로 쇼하고 있죠. 자,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 결속력이 약화될지 우려된다. 저는 우리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인 인간들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북한 핵 제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했다면 북한의 식량이나 북한의 오일이나 북한의 현금이 벌써 바닥이 났을 거고 북한은 항복을 했을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곰처럼 조련시켜서 때로는 두 사람 사이가 갈등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곰과 조련사 사이에 먹이를 좀 더 주라 안 주라 이 차이지. 근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이라는 곰을 훈련시켜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물으라고 하는 한마디로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 이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주장을 하는 한편 5차 핵실험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어떤 제재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 아시아 안보 포럼의 또 하나의 이슈는 남중국해의 중국의 무단 영유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헤이거에서 이 국제 이 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이 불법이다라고 필리핀이 제소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미 국가들과 반미 친중 국가들 사이에 대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중국 연합군의 대열에 서고 있고요.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웃깁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사드 문제에서 공통적인 운명체로서 성부수를 던져놓고 미국이 지금 문제, 미국은 무슨 남중국해 문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당장 눈앞에 이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 또 일본 같은 나라들이 계속 중국과
이런 어떤 이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 부분에서는 또 중립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외교가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사드부터 남중국해 문제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정부는 이번 아시안 관련 연쇄 회의에서 창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언제든 우리가 미국,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디에 서야 될 건가? 동맹이 없이 중간에 떠서 우리의 이익이 될 때는 동맹인 척하고 우리가 손해가 되면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문제는 우리는 모르겠다, 중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한마디로 야근, 이득을 갖다가 양쪽으로부터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제관계는 창의적인 운운하는 덩그리니 균행자니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이 서야 될 부분은요, 중국과 반대되는 쪽에 확실히 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외교관계 그래 해서 중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역대 최상이다라는 윤병세의 헌이 지금 라오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국의 지금 외교 꼬라지가 나라 국격이 말도 아니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있어요. 여기에 이 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라는 인간은 우리 정부가 외교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자초한 것이다.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을 선택해야 되며 북핵 위기가 감소하거나 해결 기미가 보이면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든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핵 위기가 감소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요. 어떻게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와서 박사까지 따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중국이 지저분한데 사드 목리를 부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산 화장품이 검역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불량 밀수품이 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요즘 최근에 화장품 회사 주식이 100만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중국의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붐을 반영해 왔죠. 자, 중국이 요즘 최근 중국과의 한국과의 가장 핫한 교역품인 화장품에 대해서 손을 좀 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국 수입 화장품 위험성 존재, 구매 시 반드시 신중해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 산동항을 통해 수입한 화장품이 작년보다 급증했으나 출입국 검사 검역 과정에서 연속 7차례나 불합격한 제품이 나왔다. 유독물질이 함유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성분이 들어간 내용이 나왔다. 즉 사용자가 이걸 쓰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화장품을 한국 사람이 갖다 쓰면 정말로 인체에 유해하고 이상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한국 화장품을 중국인이 쓴다고 중국인의 인체에 상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유독물질 운운합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애들 장난감에서 플라스틱이나 목재 등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돼서 미국에서는 중국 장난감 안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는 각종 식료품 중에 중국 사람도 안 먹지 않습니까? 상류층들은요. 한국에 오면 애들 유제품 사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도대체 중국의 물건과 한국 물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하는 부분에서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시비를 한번 걸어본다는 겁니다. 또 일부 한국 상인들이 가짜 또는 불량 제품을 만들어 중국 시장에 판매했다. 불량 마사지 팩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다. 소포동을 통해서 중국 시장으로 흘러든다.
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량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자, 그러면서 다렌항에 한국 화장품 밀수 단속 사례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을 찾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의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오지만 이 제품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나 잘 아세요. 솔직히 저는 중국에 한번 중국 정부 초청으로 갔다가 각 도시를 돌면서 술을 먹고 중국 약을 먹다가 상해 공항에서 피오줌을 누고 한국에 와서 신부전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제 신장 이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면 술이나 약을 조심하라, 음식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가는 사람한테. 그 뒤로 제가 중국 본토에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근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가서 지정된 식당 외에 지정된 술 이외에 그런 것들을 섭취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각서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위해성, 유독성 운운을 합니까? 자, 그러다가 탈북민 북송까지도 하고 있다는데 정말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털어보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요, 지금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산 땅, 그리고 중국 사람이 인수한 빌딩, 중국 사람이 인수한 각종 사업체들을 전부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탈세한 현황이라든지 건축 중인 대형 중국의 각종 시설물들이 한국의 환경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또 용도 변경을 한 게 없는지, 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에서 파는 물건들이 가짜나 잘못된 물건이 없는지 전부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한국 정부는 그런 걸 할 생각도 못합니까? 한마디로 거지 근성이, 4대 근성이 배였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바로 뒤집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기준이나 탈세나 또 건축 기준에 대해서 엄격한 관점을 적용한다고. 제주도 좀 뒤져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